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수키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수키와 형규는 어느 날 남매가 되었습니다. 형규의 아빠 무슈리와 수키의 엄마가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수재형의 대학생 형규는 수키에게 강렬하고도 묘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무엇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형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욕실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언제나 그렇듯 비누 냄새를 풍기며 수키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굳이 수키에게 간식을 달라고 합니다. 수키는 그러면 겉으로는 툴툴대면서도 내심 유쾌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간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형규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수키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여서 나중에는 다른 이유들로 형규는 수키에게 오빠이면서도 오빠가 아닌 한 남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재혼한 집으로 들어온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수키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멋을 내는 방법을 배웠고 키가 커지고 살결도 휘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스 이 여고에 당선되어서 하루 동안 학교의 퀸 노릇을 하기도 하였지요. 수키의 새아버지 무슈리는 어느 사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불란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를 마음속으로 무슈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불란스 영화의 등장인물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슈리의 옆에서 엄마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늘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얇게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수키에게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핏줄이 섞이지 않은 오빠, 형규에 대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시골에서 서울로 오지 말 것을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차츰 형규를 보면서 슬프고 초조해지는 감정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1분마다 달라졌습니다. 형규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절 바른 그가 식당에서 엄마와 식사를 하는 동안 수키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수키의 성은 윤가입니다. 그러나 수키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집안에서 고요히 세월을 보내는 일은 수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릎 위에 떡이나 헝겊 조각을 올려놓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난지에서 할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뚱뚱하고 낯선 사내가 들어왔고 그가 바로 무슈리입니다. 애초에 혼인을 그렇게 정했더라면 애 고생은 안 시키는 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슈리가 다녀간 후에 수근수근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 울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엄마는 무슈리를 따라서 서울로 갔고 수키는 혼자서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슈리가 수키를 데리러 왔고 긴 설득 끝에 그녀는 서울 이역으로 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슈리와 엄마 경애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형규는 무슈리의 아들로 법적으로는 수키의 오빠입니다. 그러나 형규와 수키의 사이는 22살의 남성과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입니다. 오누이라는 굴레에 들어가기를 수키는 거부하였습니다.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수키는 엄마 앞에서 그 말을 마음속으로 꿀꺽 삼켰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이웃에 사는 K 장관의 아들인 지수가 보낸 편지를 엄마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수키에게 온 편지를 이미 읽어보았고 수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키는 지수의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아카시아가 피어있는 잡목 옆을 지나갔습니다. 형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요즘 공연히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고 형규를 보는 일이 쓸쓸하고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때에 지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카시아 숲 새 길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운 듯 편지에 대한 얘기로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수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수와 헤어진 후에 현관 도어를 열자 뜻밖에도 형규가 이쪽을 노려보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딜 갔다 왔어? 편지를 거기에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그는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수키의 얼굴이 가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그의 팔이 들리더니 수키의 뺨에서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대분의 눈물이 났으나 그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전류 같은 것이 수키의 온몸을 달렸습니다. 수키는 깨달았습니다. 형규가 그처럼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은 까닭을. 수키는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형규가 지수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제 오니? 그런데 얼굴이 파랗구나. 어디 아픈 것 아닌가? 엄마는 수키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엄마와 무슈리는 사업차 1년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형규와 수키 둘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형규와 단둘이 이 큰 집에 남게 된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벅찬 일이 생기고야 말 것입니다. 언젠가 숲속에서 형규와 단둘이 걷게 되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버린 이후 수키는 형규가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오빠여야만 했습니다. 수키는 도망치듯 할머니한테 다녀오겠다고 우겨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형규가 있는 서울로 그리고 학교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야 모든 일이 수습될 것 같았습니다. 수키는 젊은 너티나무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서 서늘한 바람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바람이 아프고도 뜨거운 가슴을 훑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저기 급한 비탈을 올라오는 한 사람의 청년. 그는 형규였습니다. 형규가 수키를 찾아서 이 시골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형규가 그녀 앞에 우뚝 서자 수키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 너티나무 둥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수키,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는 자기도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무언지 참담한 것이 있었다. 수키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고 다 잊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 테니까 집은 남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정해놓고 수키도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수키, 우리에겐 길이 없는 것이 아니야. 내 말을 알아들어 줄까? 그는 두 발로 땅을 꾹 딛고 서서 말하였다. 나는 너티나무를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일은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잊을 수도 없고 이제 이 일을 부정하고는 살아가지도 못할 게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아. 외국을 가든지. 그는 부러진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줄까, 수키? 나는 눈물을 그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수키와 형규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 작품은 현실의 구속을 극복하고자 하는 첫사랑의 순수와 열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슈리는 형규를, 경애는 수키를 데리고 재혼을 합니다. 부모들의 재혼으로 한 집에 살게 된 22살의 청년과 18살의 소녀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웃집 지수가 보낸 편지를 계기로 형규의 마음을 알게 된 수키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 남매입니다. 어머니와 무슈리가 사업차 미국으로 1년간 가게 되자 수키는 형규와 한 집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골로 가지요. 그러나 젊은 너티나무 아래로 수키를 찾아온 형규는 수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꺼내듭니다.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훗날 반드시 둘의 사랑을 이룰 방법을 찾겠노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형규. 수키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 작품은 1960년대의 풋풋한 청년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본의 아니게 남매가 된 두 남녀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수키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그녀의 천진난만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소녀가 느끼는 사랑에게서 독자들도 투명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아직 훼손되지 않은 유년 시절의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매지만 순진무구한 소녀가 이 사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궁금하지요. 금기된 사랑을 앓는 18살의 소녀를 통해 경이로운 시선으로 체험하는 인생과 사랑이 이 작품의 백미일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